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바로 가짜뉴스 파헤치기입니다. 이미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언론을 통해서 사회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가짜뉴스는 우리 시민들을 좀비로 만듭니다. 가짜뉴스를 보고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분노해서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뉴스에 흥분해서 자기 친구들, 지인들에게 또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이 가짜뉴스에 속은 개개인들이 모이면 엄청난 사회적 힘을 발휘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짜뉴스에 속으면 정말 태풍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가짜뉴스의 주인공 서석구 변호사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석구 변호사가 만든 가짜뉴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짜뉴스가 확산되었고 그 뉴스에 영향을 받아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가짜뉴스가 생산된 곳이 진실만을 다루어야 되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였다는 것입니다. 서석구 변호사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총 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서석구 변호사가 속아서 퍼뜨린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서석구 변호사가 생산해서 퍼뜨린 겁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가짜뉴스 제조기 서석구 변호사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짜 노동신문. 이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1월 5일 헌법재판소 탄핵 2차 변론 때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은 명령에 따라서 남조선 인민들이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출처가 바로 이 노동신문이었죠. 근데 딱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들었습니다. 이건 북한에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한국의 개그맨들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적화통일. 북한에서는 적화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조국 통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통일부에 바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촛불 집회가 시작된 이후에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근데 통일부에서 이런 노동신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유사한 내용도 없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가 TV에 나와서 자기도 인정을 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했죠. 사실상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화면은 네티즌들이 퍼뜨린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카톡 문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서석구 변호사는 가짜뉴스에 속아서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생산도 했습니다. 뭘 생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월 5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 때입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 말을 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대통령 처단할 단두대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경찰 113명이 부상당했고 50대의 경찰 버스가 부서졌다. 여기 중간에 내용이 길어서 하나를 뺐는데요. 또 앞에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집회에서 이석기 석방을 외쳤다. 그래서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 때 경찰 113명이 부상당했고 50대 경찰차가 부서졌나? 근데 찾아보니까 113명 부상과 50대 경찰이 부서진 것은 이번 집회가 아니고 2015년 11월 달에 있었던 집회였습니다. 이 경찰버스 부서지고 경찰 부상당한 것이 2015년이라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집회라고만 합니다. 이번 2017년의 촛불 집회, 2017년 11월 이후에 있었던 촛불 집회에서 경찰버스가 부서졌다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석구 변호사가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이 처참하게 부서진 경찰차 사진이 문자, 카톡,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서석구 변호사님 경찰자 50대 파손 처참한 현장 모습 해놓고 이 자를 퍼서 나르자, 이런 폭도들이 국민이냐 해서 네티즌들이 이 사진을 퍼나르자, 이번 촛불 집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가짜뉴스에 속아서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로 본인이 생산해서 퍼뜨렸다는 겁니다. 앞에 두 가지는 제가 이미 보도자료를 뿌렸고요. 이 부분은 보도자료를 뿌리지 않은 겁니다. 이 내용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1월 5일 헌법재판소 탄핵 2차 변론 때 나온 내용입니다. 윤석열 특검수사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특검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이다. 왜 하필 수많은 검사 가운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특검수사팀장으로 임명합니까? 여기서 서석구 변호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때 유일하게 뽑힌 사람이다. 특채로. 즉 친노인사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노무현한테 굉장히 총애를 받는 강력한 친노여서 노무현한테 총애를 받기 때문에 특채된 사람이다. 왜 이런 정치검사를 특검수사팀장으로 임명하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특검을 흔들겠다는 거죠. 특검이 정치검찰이다. 이게 윤석열 검사 특채 임용될 때 법무부 발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광주지검 검사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날짜가 언제냐? 2003년 2월 20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한 것은 2003년 2월 25일이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작이 아니라 시작 전인 거죠. 그리고 발표가 이때였지 실제로 내정된 건 훨씬 전이라는 겁니다. 당시 특채, 법무부에서는 신규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검사 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윤 검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추가로 4사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윤 검사를 포함하면 5명이 임용이 된 거죠. 즉 서석구 변호사가 한 이야기, 노무현 정부 때 특채됐다라는 것도 틀렸고 가짜뉴스고, 윤석열 검사 한 사람뿐이다 라는 것도 가짜뉴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그냥 거짓말 투성이의 변론을 한 겁니다. 어떤 징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변호사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24조에 품위유지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석구 변호사는 하나도 아니고 3가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집회 현장에 나와서 방송에 출연해서 같은 거짓말, 같은 가짜뉴스를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받은 일반 양심적인 시민들, 무고한 시민들이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또 그 가짜뉴스에 흥분하고 분노해서 집회까지 나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때문에 본 의원실에서 대한변협에 서석구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서석구 변호사가 속한 대구지방변호사회로 이 징계건을 이첩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즉 대한변협에서 서석구 변호사 징계 여부에 대한 서석구 변호사 징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가짜뉴스를 잡지 않으면 이번 대통령 선거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또 다른 잘못된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가짜뉴스 제조기 서석구 변호사는 반드시 징계되어야 됩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정의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고 보노문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